안녕하세요. 투더리군TV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20-30년 전만 해도 치킨이라고 하면 KFC의 커널 샌더스 할아버지나 파파이스의 케이준 스파이스 치킨이 고급스러운 외국 음식으로 통했던 시절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지금은 뉴욕, 런던, 도쿄 할 것 없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식 치킨을 찾아다니고 있으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한국 치킨이 어떻게 글로벌 치킨 시장에서 독특한 포지션을 차지하게 됐는지 그 흥미진진한 역전 드라마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치킨의 역사를 잠깐 살펴볼까요? 현대적인 프라이드 치킨은 미국 남부에서 발전했어요.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이민자들의 튀김 기법과 서아프리카에서 온 노예들의 조리 전통이 만나면서 독특한 남부 스타일의 프라이드 치킨이 탄생했죠. 특히 19세기 후반부터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소울푸드 문화에서 프라이드 치킨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어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커널 샌더스라는 사람이 켄터키주의 작은 주유소 식당에서 자신만의 11가지 비밀 향신료로 만든 치킨을 팔기 시작했고,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KFC의 시작이었습니다. 샌더스 할아버지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 미국 전역의 레스토랑들을 찾아다니며 프랜차이즈 파트너십을 제안했는데 수백 곳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끝에 마침내 첫 파트너를 찾는 데 성공했어요. 1960년대가 되자 KFC는 미국을 넘어 캐나다, 영국, 호주로 진출하면서 세계적인 치킨 프랜차이즈가 되었죠. 미국 치킨 시장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다양해지기 시작했어요. 파파이스가 루이지애나 케이준 스타일의 매콤한 치킨으로 시장에 진입했고, 처치스 치킨 같은 브랜드들도 각자의 레시피로 경쟁에 뛰어들었죠. 그리고 1964년 뉴욕 버팔로의 앵커바라는 곳에서 테레사 벨리시모라는 사람이 남은 닭날개를 핫소스와 버터로 버무려 손님들에게 내놨는데, 이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버팔로윙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했어요. 버터와 핫소스가 만들어내는 톡 쏘면서도 부드러운 그 맛은 정말 매력적이었죠. 1982년에는 버팔로 와일드 윙스라는 전문 프랜차이즈까지 생겨나면서 미국 전역에 윙 문화가 퍼져나갔어요. 이 시기 미국 치킨 문화는 바삭한 후라이드, 스파이시한 케이준 치킨, 매콤한 버팔로 윙 등 다양한 스타일로 발전하며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땠을까요? 1984년 서울 종로에 KFC 첫 매장이 문을 열었을 때 한국 사람들에게 이 미국식 프라이드 치킨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두툼한 튀김옷과 압력솥으로 튀겨낸 촉촉한 식감, 특유의 향신료 맛은 당시로서는 고급스럽고 새로운 맛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KFC를 비롯한 미국 프랜차이즈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염지 기술, 염지제, 마리네이션, 시즈닝, 압력 튀김 방법 같은 전문 조리 기술들이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의 직원들과 공급업체들은 이런 기술들을 열심히 익혔고, 일부는 독립해서 자신만의 치킨 가게나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만의 방식을 더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식 치킨에서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중튀김이에요. 물론 미국에서도 일부 조리법에서 2번 튀기는 기법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이게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겉은 바삭바삭, 속은 촉촉한 독특한 식감을 만들어냈죠. 미국에서 배운 염지 기술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서 닭고기 자체에 깊은 맛을 더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한국식 후라이드 치킨은 점점 미국식과는 다른 독자적인 특징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양념치킨의 등장이죠. 양념치킨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지는데요. 한 이야기에 따르면 1980년대 대구의 한 치킨집에서 시간이 지나 퍽퍽해지는 치킨 문제를 고민하다가 고추장, 간장, 마늘에 물엿을 섞은 소스를 만들었다고 해요.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고추장 베이스에 간장, 마늘, 설탕, 참기름 같은 재료들을 조합해서 단맛, 짠맛, 매운맛이 어우러진 독특한 양념을 개발했죠. 일부 레시피에서는 딸기잼이나 케첩, 마요네즈 같은 재료도 활용했어요. 이 양념치킨은 한국 사람들의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미국 치킨이 튀김옷의 맛과 향신료에 집중했다면 한국 치킨은 미국에서 배운 기본 조리 기술 위에 소스라는 새로운 차원을 더해버린 거예요. 양념치킨이 대박이 나자 한국 치킨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BBQ, 교촌,
BHC 같은 브랜드들이 저마다 독특한 소스와 조리법을 개발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했고, 덕분에 한국 치킨의 품질은 계속 발전했죠. 간장치킨, 마늘치킨, 허니버터치킨, 뿌링클, 그리고 최근에 각종 퓨전 소스까지 한국 치킨의 맛은 끝없이 진화해왔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치킨 브랜드들은 해외 진출을 시작했어요. BBQ가 2003년, 교촌이 2006년에 해외 시장에 첫 발을 내디뎠죠. 초기에는 미국과 일본 같은 시장에서 조용히 시작했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로 한류 열풍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한 거죠. K-팝과 K-드라마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특히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치킨에 맥주를 곁들여 먹는 치맥 장면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그런데 한국 치킨이 글로벌하게 성공한 건 단순히 한류 덕분만은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마크 자체에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 세계 18개 주요 도시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이 여러 해 연속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음식 상위권을 차지했어요. 응답자의 16.5%가 한국 치킨을 가장 좋아하는 한식으로 꼽았고, 실제로 먹어본 사람들 중 29.4%가 한국 치킨을 가장 자주 먹는 한국 음식이라고 답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류로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먹어본 사람들이 맛에 반해서 계속 찾게 된다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한국 치킨에 열광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첫째, 바삭함의 수준이 인상적이에요. 이중 튀김으로 만들어진 한국식 치킨의 크런치한 식감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죠. 둘째, 소스의 다양성이에요. 미국 치킨이 주로 향신료와 버터밀크에 의존한다면 한국 치킨은 수십 가지 소스 옵션이 있어요. 단짠단짠의 양념치킨부터 고소한 간장치킨, 달콤한 허니버터, 매콤한 핫소스까지 선택의 폭이 엄청나게 넓죠. 셋째, 한국 치킨은 혼자 먹기도 좋고 여럿이 나눠 먹기도 좋은 완벽한 쉐어링 푸드라는 점입니다. 이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한국 치킨은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죠. 시장조사 자료를 보면 더 흥미로운 수치들이 나옵니다. 한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한국식 치킨 레스토랑 시장 규모가 2024년 기준 약 6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6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이 시장이 앞으로 2033년까지 연평균 8.7%씩 성장해서 131억 달러, 약 18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BBQ는 현재 50여 개국에 7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교촌과 BHC도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요. 특히 본촌이라는 브랜드는 2024년에만 수십 개의 신규 매장 계약을 체결하며 빠른 성장을 보였죠. 미국 시장만 놓고 보면 북미 한국식 치킨 시장이 2024년 18억 달러 규모에서 2033년까지 44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한 리서치 기관이 전망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수치들은 민간 리서치 기관들의 추정치이기 때문에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성장 추세는 분명해 보입니다. 더 재미있는 건 한국 치킨이 각 나라에서 현지화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미국에서는 버팔로 소스와 한국 양념 소스를 섞은 퓨전 윙이 인기를 끌고 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코코넛 밀크를 더한 달콤 매콤한 버전이 나왔어요. 유럽에서는 할랄 인증을 받은 한국식 치킨이 중동 시장까지 공략하고 있죠. 바하마에서는 BBQ가 현지 전통 음식과 한국 치킨을 함께 제공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해요. 한국 치킨이 각 나라의 입맛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 치킨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국내 시장의 치열한 경쟁이에요. 한국에는 최근 통계 기준으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3만 개를 넘어섰어요. 이 정도면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죠.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맛과 조리법을 개발해야 했어요. 이 무한 경쟁이 역설적으로 한국 치킨의 품질을 계속 끌어올린 겁니다. 둘째는 배달 문화의 발달이에요. 한국의 치킨 배달 시스템은 정말 효율적이거든요. 뜨겁고 바삭한 치킨을 빠르게 배달하기 위한 포장 기술, 보온 기술이 발전했고, 이게 해외 진출할 때도 큰 장점이 됐어요. 셋째는 끊임없는 메뉴 혁신이죠. 한국 치킨 브랜드들은 시즌마다 새로운 한정판 메뉴를 출시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왔어요. 창의성과 실험 정신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된 거예요.
반면 미국과 한국의 치킨 시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KFC는 여전히 거대한 브랜드지만 한국에서의 입지는 예전만 못해요. 한국 KFC 매장 수는 2001년 237개에서 2010년 130개 수준으로 줄어들었죠. 물론 최근 들어 파파이스가 스파이시 치킨 샌드위치로 화제를 모으는 등 미국 브랜드들도 계속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 치킨 브랜드들의 빠른 메뉴 개발 속도와 다양한 소스 실험은 여전히 독특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치킨은 글로벌 치킨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가격대는 프리미엄이지만 맛과 품질에서는 확실한 차별성을 인정받고 있죠. 소셜미디어에서는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챌린지 같은 해시태그가 퍼지면서 한국 치킨이 하나의 문화현상이 되었어요. 물론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아요. 현지 입맛에 맞는 메뉴 개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현지 인력 교육 같은 과제들이 남아있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장세를 보면 한국 치킨의 미래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한국 치킨이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진짜 실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치킨 조리의 기본 기술들을 배우되 우리만의 소스 철학과 조리 방식을 더했고 국내 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단련된 품질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했죠. 20-30년 전만 해도 KFC와 파파이스가 고급스러운 외국 음식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식 치킨을 소개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치킨 한 조각에 담긴 이 흥미로운 이야기 정말 재미있습니다. 오늘도 투더리군 TV와 함께 음식 속에 숨겨진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우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재미있고 유익한 음식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